자, 이제 두 번째 시간은 행렬의 연산이에요. 연산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보면 수와 연산 이런 파트가 있어요. 연산이란 말이 있는데 우선 연산을 보면 연산 앞에 이항이란 말이 들어가 있어요. 이항. 한글로 쓰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앞에 2라는 게 숫자 2야. 그러니까 이항 연산은 두 개의 항 사이에 계산하는 거예요. 알겠죠? 두 개 항 사이, 그러니까 뭐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으면 두 개 항 사이에 계산하는 것을 이항 연산이라고 그래. 근데 우선 이항 연산에서 기본적으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있어요. 예, 이걸 갖다 우리가 사칙 연산이라고 해요. 네 가지잖아.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니까 이걸 사칙 연산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문제 풀다 보면 이런 사칙 연산 외에도 뭐 동그라미라든가 샤프라든가 이런 뭐 스타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죠. 이런 거는 사칙 연산에 안 들어있는 거지. 두 개 항 사이에 있는데 사칙 연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여기 갖다 우리가 사칙 연산 네 가지니까 사칙 연산이라는데 사칙 연산에 안 들어가 있어요. 이런 걸 갖다 우리가 일반 연산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일반 연산. 그러니까 이항 연산은 사칙 연산이라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일반 연산이라는 게 있는데, 일반 연산의 특징은 정해져 있지 않아. 그 문제에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반 연산을 정의를 할 때 어떻게 계산하라 하는 것을 사칙 연산을 이용해서 표현하게 돼 있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A가 있고 B가 있고 사이에 이렇게 샤프를 했을 때는 그때는 A제곱 B를 한다 그러면은 두 수가 있을 때 가운데 이런 기호가 있으면 앞에 거를 제곱한 거에다 뒤에 거를 곱하시오 이렇게 풀어놓은 거예요. 이게 정의인데 이 정의는 그 문제에만 적용이 된다. 알겠죠? 그러면은 지금 이 연산이라는 거가 이항 연산이 있고요. 그 이항 연산이 사칙 연산과 일반 연산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행렬의 연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행렬에도 이제 우리가 사칙 연산을 생각을 해봐야 돼. 근데 행렬의 연산에서는 사칙 연산 중에서 하나가 정의가 안 돼 있어요. 쓰질 않아. 그래서 행렬의 연산은 덧셈이 있고 뺄셈이 있고 곱셈 이 세 가지만 있다. 그러니까 행렬의 연산에서는 나눗셈이 없어요. 나눗셈이 없다 보니까 역행렬이라는 게 나오는 거야. 우리가 수에 역수가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역행렬을 이제 우리가 공부해요. 역행렬도 굉장히 중요한 파트인데, 그래서 우선 행렬의 연산은 덧셈, 뺄셈, 곱셈 이 세 가지가 있다. 무슨 얘기겠죠? 덧셈, 뺄셈, 곱셈. 이걸 어떻게 정의하느냐? 우선은 덧셈과 뺄셈을 먼저 보겠어요. 그러니까 행렬의 연산에서 덧셈, 뺄셈이 여러분 교재나 교과서에 보면 굉장히 뭐 복잡한 것처럼 표현이 돼 있어. 사실 그게 아니라 행렬을 더한다. 만약 A라는 행렬이 있고 B라는 행렬이 있는데 두 개를 더한다. 또는 뺀다. 이게 연산이 똑같은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A라는 행렬이 1, 2, 3, 그 다음에 뭐 4, 0,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고, B라는 행렬이 뭐 2,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0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두 행렬을 더한다는 걸 이렇게 그냥 그대로 표현해도 좋아요. 이게 만약 A가 되고 B가 된다면 더한다. 근데 덧셈의 결과는 행렬과 행렬을 더해서 행렬이 나올 텐데,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끼리 더해서 그 위치에 놓는 거야. 끝.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1하고 2를 더해서 그 위치에 3에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행 일렬, 여기 1행 1렬의 교차점이 있는 성분 1,1 성분과 1,1 성분을 더해서 그 위치에 1,1에 놓는다. 이게 덧셈이에요.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너무 심플하지. 일일이 외울 필요 없이 행렬의 덧셈이란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끼리 더해서 그 위치에 놓는다. 끝.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행렬끼리 어때요? 형태가 같아야 돼. 만약에 형태가 달라서 이게 이렇게 2차 행렬로 바뀌어버리면, 이런 경우 두 개는 이 3하고 더할 게 없잖아. 덧셈이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행렬의 덧셈이 가능하려면 어때야 된다? 두 행렬의 형태가 같아야 된다. 이러면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끼리 여기 2하고 2를 더해서 3, 0하고 마이너스 1을 더해서 마이너스 2, 4하고 마이너스 3 이렇게 쓰면 돼요. 알겠죠? 이걸 행렬의 덧셈이다. 그러면 행렬의 뺄셈은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아. 그러니까 일단은 덧셈 뺄셈이 한 뭐 1, 2분이니까 끝나네. 뺄셈은 어떤 행렬 A에서 행렬 B를 빼게 되면은, 뺀다는 것은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끼리 빼서 그 결과를 그 위치에 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물론 앞에 것이 뒤에 걸 빼야 되겠지. 1에서 2를 빼가지고 뭐라고? 마이너스. 여기 2에서 1을 빼가지고 1. 4에서 마이너스 1을 빼니까 5. 0에서 마이너스를 빼니까 2. 그럼 이게 뺄셈이 끝나는 거야. 그럼 행렬의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플하게 서술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일단 행렬의 덧셈이나 뺄셈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두 행렬의 형태가 어떻게 된다? 같아야 된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된다?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끼리 더한 것을 거기 쓰고, 뺄셈이면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끼리 빼서 그 위치를 쓰면 덧셈과 뺄셈이 끝납니다. 알겠죠?
그러면 제가 지금 행렬의 덧셈과 뺄셈 설명이 끝났어요. 끝났는데 주의사항이 있어. 지금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여러분들 이제 보세요. 이 덧셈 뺄셈 개념인데 방금 설명 들으니까 그건 누구나 다 알겠습니다. 초딩도 알겠습니다. 그럼 굉장히 좋아. 그런데 문제를 풀 때 이게 속도에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여기서 하나 알아둬야 될 방법, 하나 알아둬야 될 사항인데 그게 뭔가 하면은 A-B가 있죠. 이게 앞에 거 A고 이게 B인데 A-B 그럼 아까 이렇게 빼서 이렇게 썼어요. 또 덧셈으로 한번 바꾸고 다시. 덧셈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두 행렬을 더한다. 더하면 아까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끼리 더한다 그랬지. 그래서 1하고 2를 더해서 여기 뭐 1을 더하기 3이라고 쓰고 2하고 1을 더해서 2하고 1을 더하고요. 4하고 마이너스를 더해서 이렇게 쓰고요. 0하고 마이너스를 더해서 이렇게 써. 그러니까 결국 더한다는 것은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끼리 더해서 그 자리에 쓴다 그랬어요. 그럼 이게 지금 현재 A 플러스 B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A고 B. 집중을 안 하는구나. 이 집중을 안 하는 이유가 너무 쉬운데요. 근데 쉬운 건 훨씬 빠르게 풀어야 되는데 정신 바짝 차리고요. 자, 이런 문제에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덧셈 뺄셈을 할 수 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A 플러스 B의 성분의 합을 구하라. 여러분 문제 풀다 보면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되는데 두 행렬을 더한 거의 성분의 합. 그러면 착각을 하면 또 전 세계 많은 수학책들이 이렇게 풀고 있는데 두 행렬을 더한 거의 성분의 합을 구하라 그러면 두 행렬을 더해야 될 것처럼 보여. 그래서 이 행렬과 이 행렬을 더해서 이 성분의 합을 구하는 거야. 그 성분의 합 구하다 보니까 3하고 마이너스 1을 더하게 돼가지고 이게 전부 더하면 얼마? 9, 7이 나온다고. 성분의 합 7이 나와요. 무슨 얘기겠죠? 그래서 A 플러스 B의 성분의 합 구하면 A와 B를 더한 다음에 이거 성분의 합을 구하는 걸로 착하기가 쉬운데요. 실제로 보시면은 이게 지금 제가 계산 과정을 적어놨죠? 근데 이거를 더한다는 게 뭐냐? 이거를 더한다는 것은 뭐야? 여기 1, 2, 4, 0을 더한 거에서 2,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더한 거끼리 더한 거나 마찬가지야. 가만히 보면. 그래서 A 플러스 B의 성분의 합은 굳이 A 플러스 B를 만들지 말고 이 성분의 합, A 성분의 합에다가 B 성분의 합을 갖다가 그냥 더해도 돼. 이 성분의 합과 이 성분의 합을 더해도 돼. 확인해 볼까요? 이거 더하면 얼마 나와요? 7이 나오지.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 더하면 어떻게 나와? 이거 더하면, 아까 계산이 내가 잘못했나 보다. 이거 더하면은 7이 나오죠? 성분의 합이. 그 다음에 이거 더하면은, 2하고 마이너스 없으니까, 0이 나오네. 맞네. 계산 맞아요. 이 0이 나왔죠? 그래서 이 A 성분의 합은 보니까 7이야. B의 성분의 합이 0이야. 그럼 A 플러스 B의 성분의 합은 각 성분의 합을 더한 것끼리 더하면 돼. 그 7하고 0을 대서 얼마? 7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무슨 얘기겠어요? 자, 이게 이제 왜 필요한가 하면은, 여러분 문제를 풀다 보면 앞으로 두 행렬을 갖다가 더하거나 뺀 거에 성분의 합을 구하라 그러면 성분의 합을 구하라 문제에서는 두 행렬을 더하거나 뺄 필요가 없다. 그건 어떻게 된다? A 플러스 B의 성분의 합을 구하라면 A 성분의 합, B 성분의 합을 더하면 된다. 방금 확인해 봤으니까. 마찬가지로 A 마이너스 B의 성분의 합을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 성분의 합을 구하라면 A 마이너스 B를 구할 필요 없어. A의 성분의 합에서 B의 성분의 합을 어떻게 된다? 뺀다. 이걸 여러분 이제 가지고 있는 교재들, 교과서 이런 걸 가지고 확인해서 우선 익숙하게 받으세요. 그러면 지금 방금 했던 게 행렬에 덧셈 했고요. 그 다음 뺄셈을 했어요. 알겠죠? 근데 이 뒤에 이런 말이 나와. 행렬에 덧셈, 뺄셈, 실수배 이런 말이 나와요. 여기서 잘해야 돼. 행렬의 실수배. 실수배란 게 무슨 얘기냐? 만약에 행렬 A가 있는데 이 앞에 3회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응? 이런 건 어떻게 될까? 이게 실수배라는데.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잘못 생각하면요. A에다 3을 곱했다 해서 곱셈으로 생각하는데 이건 행렬의 곱셈이 아니야. 행렬의 곱셈 이렇게 얘기하려면 행렬의 곱셈 그러면 이거는 행렬과 행렬을 곱한 거를 행렬의 곱셈이라고 그래. 알겠죠? 행렬과 행렬을 곱한 걸 행렬의 곱셈이란다.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는 행렬에다가 실수를 곱한 거야. 우리가 3배 했다 이런 얘기지. 3배. 그 3배, 2배 이런 걸 실수배라 그래. 그래서 이런 걸 행렬의 실수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행렬의 실수배라는 건 실제로 뭔가 하면요. 덧셈의 일종이에요. 3A가 뭐냐? 이거는 A를 3번 더했다는 거야. A를 3번 더하니까 3A가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가 실제로 3A를 구할 때는 A라는 행렬이 만약에 여기가 1, 2, 3, 4 이렇게 돼 있죠? 1, 2, 3, 4 이렇게 돼 있으면 3A 그랬을 때는 A를 3번, 이걸 3번 더하는 거야. 3번 더하면 같은 위치의 성분끼리 더한다. 하다 보니까 결국은 결론적으로 뭐가 되냐면 여기에다 전부 3을 곱한 거나 마찬가지야. 1도 3번, 2도 3번, 3도 3번, 4도 3번. 그래서 3을 곱하게 되니까 여기에 3을 곱하게 되면 이게 3이 되고 6이 되고 9가 되고 12가 되겠지.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무슨 얘기냐. 3A의 성분의 합을 구하라면
AA 3개 더한 거니까 이거 성분의 합, 이거 성분의 합, 이거 성분의 합을 더한 것 같다는 것은 결국 뭐야? A 성분의 합을 구한 다음에 3배 준 것 같다. 자, 그래서 만약에 2A 그러면 A가 예를 들어서 여기 1, 2, 3, 4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2A는 이 성분에 각각 2배 주는 거야. 2배 주면 2, 4, 6, 8 이렇게 될 텐데 2A의 성분의 합은 이걸 더한 거지. 이걸 더한 건데 이게 봐. 여기다가 전부 2를 곱한 다음에 더하나 이걸 더한 다음에 한꺼번에 전체 2를 곱하나 똑같잖아. 그러니까 2A의 성분의 합을 구하라 그러면 이거는 2A를 구하는 게 아니라 A의 성분의 합 이거 더하니까 10이 나오는데 A 성분의 합 10에다가 2를 곱해서 20 이걸 더해보면 20이 나온다. 되겠죠? 그럼 여기까지가 지금 벌써 행렬의 연산에서 행렬의 덧셈 그 다음에 뺄셈 그 다음 실수배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수배라는 건 곱셈이 아니라 일종의 덧셈이야. 실수배 한다. 이 행렬의 덧셈, 뺄셈, 실수배를 했는데요. 덧셈과 뺄셈이 가능하려면 행렬은 형태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끼리 더하거나 뺀다. 실수배라는 것은 뭐 3A라든가 마이너스 2A처럼 어떤 행렬 앞에 실수를 곱한 건데 이걸 계산한 방법은 행렬 A의 각 성분의 전부 얼마를 곱하고요? 3. 이거는 각 성분의 전부 얼마를 곱해요? 마이너스 2를 곱하는 겁니다. 이게 되겠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의 성분의 합을 구하라 했을 때는 구할 필요가 없다 그랬죠? 3A의 성분의 합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A 성분의 합을 구한 다음에 3을 곱하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성분의 합은 A 성분의 합을 구한 다음에 마이너스 2를 곱해주면 된다. 그러면 여러분 행렬의 연산에서 행렬의 덧셈, 뺄셈, 실수배에 대해서 지금 파악이 끝났습니다. 알겠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걸 이제 복합적으로 봐서 3A 플러스 4B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라. 무슨 얘기겠죠? 그러면 3A 플러스 4B의 모든 성분의 합 구하라 했을 때도 3A 플러스 4B를 구할 필요 없겠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A 성분의 합에다가 3을 곱하고 B 성분의 합에다가 4를 곱해가지고 그 성분의 합끼리 어떻게 하면 돼요? 더해주면 3A 플러스 4B의 모든 성분의 합이 나올 수 있다. 알겠죠? 이거를 조금 이제 복합적으로 가다 보면 우리가 이 앞 시간에 단위 행렬을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A가 1, 2, 3, 4다. 그 다음에 단위 행렬은 주대각선이 1이고 나머지가 영인 행렬이라고 했어요. 되겠어요? 이랬을 때 만약에 3A 플러스 2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라. 그러면 A 성분의 합은 이거 더하니까 10이 나왔어. 10이 나왔으니까 이게 30이 되고 2의 성분의 합은 단위 행렬은 2차 행렬일 때는 성분의 합이 항상 2라 발음이 똑같다 그랬죠? 발음 똑같아. 2는 얼마야? 4. 그래서 3A 플러스 2의 성분의 합 구하라. 34 이렇게 바로 암산 처리가 돼야지. 3A 플러스 2의 성분의 합을 구하는 데서 순박하게 3A 플러스 2를 다 구한 다음에 성분의 합을 구할 필요가 없다. 여기까지 해서 행렬의 덧셈, 뺄셈, 실수배를 했어요. 이건 별 무리가 없지만 여기에 덧셈, 뺄셈, 실수배에서 공부해둘 사항이 뭔가 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혹시 성분의 합을 구하라 했을 때 실제로 덧셈이나 실수배 할 필요 없이 원래 주어진 행렬에다가 성분의 합을 구한 다음에 뭐 실수배면 그 앞에 실수로 곱해준 것이 실제로 실수배가 나온다. 어때? 얘기 되겠어요? 의외로 많이 쓰이니까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실수배 중에서 이런 거 있지. 어떤 행렬이 있어. 어떤 행렬인데 앞에 이렇게 0이 곱해져 있어요. 0이 곱해졌다면 아까 제가 구별을 했는데 이건 영행렬일 수도 있고 이 앞에 숫자 0이 올 수도 있는데 어떤 행렬의 실수배 0을 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이 행렬 A가 어떤 성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든지 실수배 0을 했다는 것은 전부 0을 곱하겠죠?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이거는 영행렬이 된다. 자, 여러분 제가 색깔하고 약간 뭐 이게 통통하고 날씬하게 구별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픽을 표현했을 때 0에는 0 이렇게 심플하게 보지 말고 이게 실수배한 거야. 알겠어요? 얘는 지금 실수고 얘는 뭐예요? 행렬. 왜냐하면 행렬을 곱해야 결과는 행렬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행렬에다 어떤 실수배를 곱하면 그 결과 행렬이야. 그래서 영행렬은 이렇게 O라고 알파벳 대문자로 표현합니다. 무슨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본론이야. 연산에서 실제로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될 것이 행렬의 곱셈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행렬의 곱셈에 대해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여름방학 정도 강의할 때는 아직까지 행렬의 곱셈을 모르는 학생은 강적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많은 시간 동안 지나놓고 아직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나중에 크게 될 사람입니다. 우리가 계속 여러 번 듣는데도 불구하고 끝끝내 모르겠다. 보통 강적이 아니지. 그런데 강적이 되면 안 돼. 자, 그러면은 행렬의 곱셈에 대해 설명할 텐데 이 곱셈 방법을 지금 좀 잘해서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하고요. 이건 사실 좀 도사가 되면 나중에 곱셈을 하지 않더라도 문제에서 원하는 부분들을 뽑아낼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금 이론입니다. 그래서 곱하는 방법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게 실제로 문제에서 어떻게 시간을 줄이느냐까지 여러분들이 아주 진지하게 겸손하게 들으면 파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곱셈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 행렬의 곱셈은 우리가 배워야 돼. 지금까지는 짐작하면 되죠. 행렬의 덧셈은 하면 그러겠다. 뺄셈 그럴 것 같아. 실습이 되는데, 곱셈은 배워야 된다. 되겠어요? 그럼 행렬의 곱셈은 뭐하고 뭐를 곱하는 거냐? 행렬의 곱셈은요, 행과 열을 곱하는 거예요. 행과 열을 곱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써야지. 행과 열을 곱하는 거야. 응? 행하고 열을 곱한다. 되겠죠? 우리가 행이 혹시 영어로 여러분 이제 뭐 이렇게 수능에서 영어도 공부 많이 하고 중학교 때도 뭐 영어는 자기가 괜찮은데 수학이 문제라고 이런 학생들이 많은데, 행이 영어로 뭐예요? 로죠, 로. 그 다음에 이제 열이 칼럼인데, 로 바이 칼럼이라 그래. 행열의 곱셈은 행하고 열을 곱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구성 요소를 봐야 되는데, 그럼 행과 열을 곱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냐? 이 행과 열을 곱하는 건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이 행열이라는 게 원래 나올 때 영국에서 나왔는데, 영국에서 지금부터 한 150년 전, 150년 전 정도에 행열이 나왔는데, 이 행열이 원래 나오게 된 게 뭐 방정식을 푸는 과정에서 나왔어요. 근데 왜 이렇게 나왔을까 생각해보면 영국이라는 게 옛날에 식민지가 많았잖아요. 식민지가 많다 보니까 이게 뭐 어디서 뭐 훔쳐갖고 오든지 물건을 갖다가 뭐 이렇게 가지고 오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뭔가 좀 자료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 정리를 해야 된다 하다 보니까 그 단위들은 좀 다 생략하면 된다. 이게 사람 수 같으면 뒤에 명을 생략하고, 그렇죠? 뭐, 동물 같으면 동물을 몇 마리를 끌고 왔다 말이 다 생략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실제로 사회에서도 이런 걸 많이 써요. 만약에 그 물건을 사는데 100원짜리, 100원짜리 3개, 그 다음에 500원짜리 2개, 그 다음 뭐 1000원짜리? 네, 1000원짜리 뭐 4개. 이렇게 구입을 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이것도 지금 보면 숫자만 쓰면 어때? 이것도 당연히 직사각형 모양 배열이 되겠죠? 그쵸?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100원짜리 3개, 500원짜리 2개, 1000원짜리 4개를 샀다. 전부 얼마냐? 총액을 얘기해봐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거? 100원짜리 3개니까 100 곱하기 3, 500원짜리 2개니까 500 곱하기 2, 1000원짜리 4개니까 1000 곱하기 4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전부 더한 결과가 바로 전체 금액이 나오겠죠. 행렬의 곱셈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는데 다만 곱하긴 곱하는데 앞에 쓰는 것은 행을 갖고 쓰는 거야. 행. 그러니까 앞에 행은 여기 100원, 500원, 1000원을 이렇게 써요. 행으로. 100, 1000, 500이 빠졌구나. 100하고, 그 다음에 500, 그 다음 1000 이렇게 행으로 쓰고, 그 다음에 뒤에 곱하는 개수 있죠? 얘들은 열로 3, 2, 4 이렇게. 그러면 지금 이제 이런 형태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행열로. 그러면 지금 여기 앞에 보면 이 행의 성분이 뭘 의미하느냐? 여기 있는 성분은 물건 하나의 가격이죠. 이게 보통 단가라고 얘기하죠. 단가. 근데 이게 100원짜리, 500원짜리, 1000원짜리. 그리고 이게 각각의 개수야. 행렬의 곱셈은 앞에 거 행과 뒤에 거 열을 곱한다는 것은 순서대로 곱하는 거야. 얘하고 얘를 곱하고 얘하고 얘를 곱하고 얘하고 얘를 곱해서 더한다. 그게 행렬의 곱셈입니다. 순서 알겠어요? 이거 이렇게 곱하고 곱해. 그러다 보니까 짝이 맞아야 돼. 한번 생각해봐. 여기가 100, 500, 1000 세 개가 있는데 여기는 3하고 2밖에 없다. 이러면 곱셈이 불가능한 거야. 그래서 아까 우리가 행렬의 덧셈하고 뺄셈은 형태가 같아진다 그랬죠? 곱셈은요, 이 개수가 맞아줘야 돼. 마치 무슨 합동결혼식 생각하면 된다, 참. 신랑이 한 100명 있어. 신부가 99명. 안 되겠지? 그러니까 이 신랑 신부 개수보다 명수가 같아야 되는 것처럼 행렬의 곱셈이 가능하려면 여기 개수와 이 개수가 같아야 되는데 주의해야 돼요. 지금 이런 경우 곱셈이 안 되겠죠? 그래서 곱셈이 가능하려면 여기 나오는 하나, 둘, 세 개 하고 그 다음 뒤에 나오는 뭐 3, 2, 4면 이 개수가 같아야 되는데 주의사항은 이 앞에 거는 있잖아요. 이 앞에 거는 열 개수예요. 이게 세 개라는 게 이게 행은 하나지. 열은 하나, 둘, 세 개. 열의 개수. 여기서는 행의 개수야. 자, 그래서 요게 이제 곱셈이란 게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지금 우리 파악을 했는데요. 여기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이 개수와 이 개수가 같다는 것은 앞에 거 열 개수하고 뒤에 거 행 개수가 같아야 된다. 알겠죠? 앞에 거 행과 뒤에 거 열을 곱하는데. 자,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런 걸 한번 보겠어요. 곱셈을 한번 실제로 어떻게 하나 봅시다. 자, 만약에 여기가 1, 2, 3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이게 지금 행이 2개, 열이 3개야. 그럼 행이 2개니까 또 열이 3개니까 2x3 행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열의 형태. 행이 2개, 열이 3개. 되겠어요? 2x3.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것은 아까 개수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뒤에 이런 거, 만약에 3, 1, 2, 이런 게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현재 이 앞에 행하고 뒤에 열을 곱하는데, 여기 하나, 둘, 셋, 여기도 하나, 둘, 셋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랬을 때 형태는 뭐라고 쓰느냐? 이런 경우 보시면은 행이 3개니까 3by, 열이 하나니까 1이라고 그래. 이런 경우는 곱셈이 가능하겠지. 근데 어떻게 곱하고 곱한 결과는 어디를 쓰느냐? 자, 잘 보세요. 여기 앞에 행은 두 가지가 있어. 1행도 있고 2행도 있어. 앞에는 행만 생각하라. 뒤에는 열 하나밖에 없죠? 열 하나. 그러니까 뒤에는 이제 앞에 거 행과 뒤에 거 열이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우리가 이걸 곱해서 나온다면 몇 가지가 나오느냐? 이 행하고 열을 곱했을 때와 이 행과 열을 곱했을 때. 앞에 거 행과 뒤에 거 열을 곱하니까 순서대로 곱한다. 그리고 더한다. 그럼 곱하니까 3, 곱하니까 2, 곱하니까 6. 이거를 더한 거를 쓰는데 어디에 쓰냐면 1행과 1열을 곱했을 때는 1행, 1열의 교차점에다가 그 결과를 쓰게 돼 있어요. 1행과 1열을 곱했을 때는 1행, 1열의 교차점에 그 결과를 쓰는데 결과가 이거야. 순서대로 곱해가지고 순서대로 곱해서 쓴 거. 이거 더하니까 이게 11이니까 11 이렇게 써. 하나 더. 정신 바짝 차리고요. 자, 하나 더 해보면 이번에 2행과 두 번째 2행과 1열을 곱하면 결과는 2행, 1열의 교차점 여기다 쓰게 돼 있는데 순서대로 마이너스 3, 0, 2. 그러니까 마이너스 3, 0, 2. 이거를 더하게 되니까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를 여기다 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행열을 곱하는 방법은 앞에 거 행을 고르고 뒤에 거 열을 곱해가지고 앞에 거 행과 뒤에 거 열을 곱해서 나오는데 순서대로 맞춰서 곱하고 곱해가지고 더한 결과를 쓰는데 위치는 1행하고 1열이면 1행, 1열의 교차점 2행과 1열을 곱하면 2행, 1열의 교차점에 그 결과를 쓴다. 그러면 이럴 때 곱셈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여기서 주의사항 지금 앞에 있는 행렬은 2x3 행렬이고 뒤에 있는 행렬은 3x1 행렬인데 곱셈이 가능하려면 아까 개수가 같아야 된다 그랬죠? 그걸 뭘로 보냐면 이 가운데 쪽에 모여있는 이 숫자가 같아야 돼. 그래서 행렬의 곱셈이 가능하려면 가운데 모여있는 숫자끼리 지금 앞에 행렬의 열 개수하고 뒤에 행렬의 행 개수가 같아야 돼. 그리고 결과는 2x1으로 나타나요. 결과는 2x1 행렬로 나타난다. 이 앞에 있는 이 숫자하고 이 숫자를 따오면 돼. 보니까 결과가 뭐야? 2행 1열 2x1으로 나타난다. 되겠죠? 그래서 행렬의 곱셈이 가능하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가운데 오는 숫자끼리 같아야 된다. 그 이거야. 다시.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일반 교과서에 보면 공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뭐 m by n 행렬이 있다. 곱셈이 가능하려면 뒤에는 뭘로 출발해야 될까? n by로 출발해야 돼. 그래야 이 두 개 숫자는 같아야 된다. 이게. 알겠죠? 그래서 만약 n by 3가 된다. 그러면 곱셈은 가능하고 앞에 있는 게 이거고 뒤에 있는 거면 곱셈은 가능하다. 이 곱셈이 가능한 게 개수가 짝이 맞는다는 얘기야. 이 결과는 곱한 결과는 앞에 있는 m을 따고 뒤에 3을 따서 곱셈의 결과는 m by 3 행렬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차수의 정사각 행렬끼리는 무조건 곱셈이 가능하겠지. 잘 봐. 3차 행렬 그럼 뭐가 되겠어요? 3 by 3 행렬이지. 또 3차 행렬 3 by 3. 같은 차수의 정사각 행렬끼리 곱해봐. 그럼 당연히 숫자 같을 거 아니야. 결과는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지. 일반화시키면 같은 차수의 정사각렬끼리 곱셈 무조건 가능하지. 2차 행렬과 2차 행렬 곱하면 2차 행렬. 2x2에다 2x2 곱하면 2x2. 3x3에다 3x3 곱하면 3x3가 돼. 그래서 n차 행렬과 n차 행렬의 곱셈은 항상 자유롭게 가능하고 결과도 뭐가 된다? n차 행렬. 그래서 여러분 행렬의 곱셈에서 95%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2차 행렬과 1차 행렬을 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2차 행렬, 2차 행렬 곱한다는 것은 여기에 뭐 또 역시 1, 2, 3, 4, 1, 0, 마이너스 1, 5 이렇게 써놓고 2차 행렬끼리 곱한다. 그러면 여기 2차 행렬, 2차 행렬 곱하면 결과는 2차 행렬인데 지금 이 설명을 여기서 잘 들어야 돼요. 제가 자꾸 잘 들어야 되는데 계산은 아는 건데 여기서 제가 지금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아까도 제가 잠깐 또 이렇게 잠깐 쉬는 시간 얘기했는데 수학을 왜 하는가? 수학을 하는 이유를 여러분이 정말 안 되면 지금 관심을 엄청 갖출 수밖에 없어요. 어떤 학생들이 옛날에 보면 질문하면 선생님 뭐 로그 같은 거 공부하고 사회에 쓸 일 있나요? 써요. 그걸 문제는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 못 쓸 뿐이야. 응? 그러니까 수학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를 갖다가 명확히 알아야 되는데 이 이유 설명만 제가 1시간 이상 해야 되니까 지금 우리 개념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길게 얘기를 못 하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조금 차이를 못 느끼겠다. 지금 보니까 그거 내가 아는 건데 여기까지 내가 아는데요. 막 자꾸 이렇게 하는데
제가 왜 아까 사회 얘기를 했냐면요. 사회에 나가서 누군가가 뭔가 아주 잘 되잖아요. 그 사람의 특출난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작은 양의 차이 때문이에요. 제가 여러분이 아마 피부에 와닿게 얘기한다면 이번에 요새 보면 뭐 아시안 게임인가 뭐 그런 것도 하고 있죠. 올림픽도 본 적이 있죠. 100m 혹시 경주 봤어요? 100m에서 금메달 1등, 뭐 2등이 뭐 은메달, 3등이 동메달, 그 다음에 4등은 메달을 못 받죠. 그럼 여러분 1등하고 4등하고 실력 차이가 월등하게 날 것 같아요? 초 차이입니다. 0점 몇 초 차이예요. 그 작은 차이를 여러분이 항상 무시했기 때문에 금메달을 못 따는 거야. 그러니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엄청난 차이가 나요. 특히 100m 같은 경우 어때요? 1초 차이가 나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은 걸 소홀히 하기 때문에 맨날 금메달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달권 밖으로 나가요. 응?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야 돼요. 그 작은 차이를 우습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설명을 들으면서도 나는 이거 선생님 곱셈하시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차는 몇 배 차이로 벌어집니다. 아주 작은 차이. 또 일부 또 여학생들은 명품에 관심이 많죠. 우리가 뭐 어떤 상표를 얘기하면 뭐 또 그렇다니까 상표 얘기하지 않고 어떤 상품이 있다. 근데 그거 짝퉁들이 시내 많이 있잖아. 근데 짝퉁이 있는데 우리가 딱 보면 저건 짝퉁이다 이렇게 구별하시는 것도 있지만 교묘하게 구별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정말 가짜인지를 몰라. 가격 차이는 100배예요. 실제 가방이 200만 원짜리가 짝퉁은 2만 원이야. 얘기 잘하면 만 원에 사지. 가격이 100배 차이야. 그러나 웹에서 봤을 때는 몰라요. 어떨 때는 전문가까지 속여요. 그 아주 작은 차이가 안 보이기 때문이야. 그것 때문에 가격은 100배 차이가. 지금 수학을 공부하는 게 바로 그런 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곱셈을 이렇게 하는데 저 곱할 줄 아는데요. 어떨 때는 보세요. 한 번만 곱해도 될 걸 갖다 4번 곱한다면 시간이 4배 걸리죠. 바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은 더 자만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지금 할 때 정말 작은 것들의 차이를 교묘하다는 표현이 부사가 별로 맞지 않는데 정말 정교하게 보는 습관을 수학 공부하면서 배워야 돼. 그래야 사회에 가서 여러분이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100배 이상의 가치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남들은 우습게 보는 거를 역시 그 특출난 사람들은 예사롭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돈을 번다는 걸 알아둬야 돼요. 돈 많이 벌고 싶죠? 근데 수학 공부 어영부영하니까 이게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설명할 때 제가 그 설명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수학을 설명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정말 이러이러한 하나에서 여러분 비교해보고 느껴야 돼요. 그러면 시간이 엄청나게 줄어든다니까. 그러니까 그 곱셈 하나를 지금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제 머릿속에 그런 것이 같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딴짓하면 안 돼요. 내 저거는 곱할 수 있는데 저건 내가 저건 맨날 하던 건데 맨날 왜 안 돼? 작은 차이를 볼 수 있어요. 알겠죠? 자, 봅시다.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지금 이 2차 행렬 기록하면 2차 행렬 나온다. 이게 됐어요. 그러면은 이 앞에 행하고 뒤에 거는 열을 곱한다 했어. 하다 보니까 행이 종류가 2개, 열이 종류가 2개야. 그러면 이 행에다가 이렇게 곱할 수도 있고 이 행에다가 이렇게 곱할 수도 있고 나올 수 있는 결과는 4가지인데 성분 4개 나오겠죠? 그때 만약에 누가 이걸 구하라 그러잖아요. 이게 얼마냐? 지금 이게 뭔가 봐. 2행 2열의 교차점에 있는 거지. 2행 2열의 교차점에 있는 성분인데 얘를 구하라. 이 행렬이 또 하나 곱셈이 좋은 게 이 얘를 알기 위해서 이 앞에를 다 구해야 되는 건 아니야. 우리가 어떤 문제는 그런 거 있지. 구하려면은 앞에 거를 다 알아야 결과적으로 그게 나온다 이런 게 있는데 행렬의 곱셈은 만약 이것만 알고 싶다. 이건 나머지는 알 필요가 없는 거야. 왜? 얘는 2행 2열의 교차점에 있다. 2행 2열의 교차점에 있는 것은 2행과 2열만 곱하면 되니까 사실 나머지는 볼 필요도 없어. 대신 얘하고 얘를 곱할 때 짝은 맞춰야지. 곱하고 곱한 거를 더해서 여기다 써야지.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3, 곱하게 되면 20, 더하면 얼마가 돼? 여기다 쓰면 돼요. 지금 방금 설명한 것은 무서운 이유가 객관식 문제 같은 경우에 답을 써라 그랬잖아요. 근데 보기에 보니까 얘만 달라. 여기 17, 15 보기에가 이게 다 다르게 나와 있어. 여기 오는 게. 그럼 이 앞에 걸 다 구할 필요가 없겠죠. 이런 경우는 구별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걸 안 되면 열심히 하고 시간이 부족해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아까 제가 사회 얘기했는데 사회에서 열심히 일한다고 그대로 똑같은 대우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작은 거를 갖다가 예사롭게 보지 마라. 남들은 평범하게 보고 있지만 그거를 평범하게 보지 않는 것을 지금 수학에서 공부해야 돼. 자, 그래서 이 곱셈에서 배워야 될 한 수는 우리가 어떤 성분을 구하기 위해서 앞에 거를 반드시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다.
필요한 것만 뽑아서 쓸 수 있어야 돼.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2차 행렬과 2차 행렬의 곱셈에 대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좀 쭉 해봐야 돼. 무슨 얘기겠죠? 자, 그리고 이 앞 시간에 끝나면서 제가 이름을 하나 얘기했는데 단위행렬이라고. 이 단위행렬을 갖다 표시할 때 대문자 2로 표현하는 게 일반적이고 수능도 이걸 주로 많이 쓰니까 2라고 쓰는데 이 단위라는 게 영어로 유닛이라고 그랬죠? 이 단위라는 게 무슨 뜻이냐? 단위라는 게 2라고 성격이 똑같아요. 단위는 아까 단위행렬도 실제로는 뭔가 하면 2라고 성격이 똑같다 했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가 단위라는 것은 여러 군데 써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기억나세요? 뭐 3명이다 할 때 명이 단위죠. 5m다 그럴 때 뭐 미터가 단위잖아요. 근데 혹시 이제 여러분이 들어볼 기회가 없겠지만은 어디 물건을 사러 갔는데 미터당 만약에 뭐 1,000원입니다. 미터당 1,000원입니다. 그런 얘기가 1미터에 1,000원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단위라는 것은 뭐 이게 뭐 미터당, 킬로그램당 뭐 100원입니다. 킬로그램당 100원입니다. 킬로그램이라는 게 단위잖아요. 그 킬로그램당 100원이라는 게 1kg에 100원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단위가 2라고 성질이 똑같다. 자, 2라고 성질이 똑같은데 1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수에다가 2를 곱하면 곱하나 마나가 돼요. 어떤 수에다 2를 곱하면 곱하나 마나요? 자, 그런 것처럼 행렬에도 단위행렬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 업착 곱셈 해봤으니까 한번 해보겠어요. 자, 만약에 여기가 A, B, C, D가 있죠? A, B, C, D에다가 단위행렬을 한번 곱해보자. 단위행렬은 주대각선 1이고 나머지가 영인행렬이라 있어요. 그럼 이거 곱해보면 이런 경우 자, 행과 열을 곱하는데 1행과 1례를 곱하면 곱하니까 A, 곱하니까 0이죠? 그럼 A하고 0을 더하면 뭐가 되겠어요? A. 또 이렇게 곱하면 C하고 D 곱하기 0. C에다가 0 더하니까 C 이렇게 돼. 마찬가지로 이렇게 곱하면 0, 그 다음에 B 더하니까 B. 이렇게 곱하면 행과 열을 곱합니다. 2행 2열 곱해요. 0하고 D 더하면 D 이렇게 나오지. 그러니까 이런 행렬에다가 이걸 곱했는데 얘하고 동일한 결과가 나오지. 확인도 해봤죠? 이런 게 우리가 단위행렬이라고 그래요. 근데 단위행렬은 일일이 안 곱해봐도 앞으로도 해보면 알겠지만 단위행렬을 갖다 곱했다. 그러면은 원래 거하고 동일한 게 나온다. 이걸 우리가 표현할 때 이렇게 해요. 어떤 행렬 A에다가 단위행렬을 곱했을 때는 그냥 그대로 항상 그 행렬이 그대로 나옵니다. 무슨 얘기겠죠? 또 이제 집에서 혼자 한번 해보세요. 강의만 들죠. 수동적으로 하지 말고 두 개를 바꿔봐.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단위행렬에다가 A를 곱한 거죠. 그죠? 이래도 역시 똑같이 A가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에 한 수 더 배우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곱셈은 우리가 하는 걸 알았어요. 이 시간에 이제 곱셈하는 방법만 가지고 공부를 할 텐데, 곱셈 하는데 여기서 한 수를 더 배우면요. 앞으로 이 단위행렬 있잖아요. 단위행렬 있으면 단위행렬에서 이 열을 좀 잘 봐요. 열을 잘 본다는 게, 이것만 보면 어떻게 돼요? 앞에가 1, 0. 뒤에만 보면 어떻게 돼? 0, 1. 어떻게 되겠어요? 앞에 1, 0, 0, 1. 근데 앞에 1, 0을 곱하잖아요. 앞에 1, 0을 곱하게 되면은 이렇게 곱해보면 여기 1, 열이죠. 이 1, 0이 있는 열에 있는 숫자가 그대로 나오게 돼 있어요. 혹시 이런 데가 다른 숫자가 나왔더라도 원래는 1, 1이 곱하게 돼 있지만 다른 숫자는 나중에 1, 1이 곱하더라도 여기 혹시 행해가 1, 0이 나와 있죠? 1, 0이 나와 있을 때는 이게 현재 여기 1 열에 있는 것이 그대로 나온다. 곱해서 A, 0, A. 곱해서 C, 0 해가지고 더하면 C. 이렇게 알아두면 편리하게 써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는 여기 5하고 얘하고 이렇게만 곱하면 되겠지? 자, 곱해봐요. 5A, 3B 더한 거니까 여기는 5A 플러스 3B 이렇게 씁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곱하게 되면 여기서 5C, 3D. 그러니까 5C 플러스 3D 이렇게 씁니다. 이 몇 번씩 곱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숙달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렬에 곱하는 방법을 알았잖아요. 근데 곱하는 방법만 알았는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여기 있어요. 자, 방금 곱셈을 했다 보니까 우선 곱셈은 무조건 가능한가? 두 행렬을 곱했을 때 A 곱하기 B가 무조건 가능한가 하는 거야. 아니죠? 아까 보니까 A라는 행렬의 형식이 있고 B라는 행렬의 형식이 있으면 가운데 모아지는 거. 이게 만약에 n by n이 된다. 그럼 여기 뭘로 출발해야 돼요? n by로 출발해야 돼. 그래서 n by 예를 들어서 p가 된다 그러면 같으니까 곱셈은 가능하고 결과는 m by p로 이렇게 곱셈의 결과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하다 보니까요. 이제 우리가 이런 의문점을 갖는 거야. 그럼 만약에 이 a라는 게 1 by 3가 됐다. 그 다음 b라는 것은 3 by 2다. 그 곱셈이 가능해. 왜? 가운데 3이 똑같으니까. 그럼 결과는 뭐로 나오겠어요? 1 by 2로 나오겠죠.
근데 앞뒤를 바꿔볼까? 똑같은 행렬을 가지고. 앞뒤를 바꾸면 B가 앞으로 오고 A가 뒤로 가. 그러면 B가 아까 3/2였어요. A는 1/3고. 곱셈 자체가 불가능해. 이게 이제 수하고 차이라는 걸 먼저 인식을 해야 돼요. 우리가 보통 수에서는 어때? A에다가 B를 곱하나 B에다가 A를 곱하나 같다. 이거는 곱셈의 교환 법칙 성립한다. 앞뒤를 바꿔도 결과 같다. 교환 성립한다는데 행렬은 보니까 처음부터 아예 불가능한 경우들이 금방 튀어나와. 일일이 볼 필요 없이. 어떤 것들은 A에다 B를 곱했는데 A에다 B를 곱하면 이런 경우 가운데에서 곱셈이 가능했는데 앞뒤를 갖다 바꾸게 되면 곱셈조차가 불가능하니까 뭐 결과가 나와야 같다 다르게 하는데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 자, 이거에 좀 더 확대가 되면은요 같은 차수끼리도 마찬가지야. 예를 들어서 A라는 행렬이 여기가 1, 2, 3, 4가 있고요. 자, 잘 보세요. B라는 행렬이 뭐 5, 6, 7, 8이 있다. 그러면 A에다가 B를 갖다 곱한 거하고 B에다가 A를 곱한 거 앞뒤를 바꿔서 곱한 게 같은가 이런 얘기인데 이게 잘 봐야 됩니다. 같은가 그런 얘기인데 이게 지금 보면요. 얘도 2차 행렬, 2차 행렬, 2차 행렬, 2차 행렬이니까 곱셈은 가능해. 가능한데 이거를 두 행렬이 같다고 얘기하려면 이걸 곱해서 나온 결과와 이걸 곱해서 나온 결과가 같다라고 얘기하려면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끼리 모두 같아야 돼. 이게 서로 같다 해서 행렬의 상등이라고 그래. 그냥 보면 알겠지? 두 행렬이 같다는 것은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끼리 모두 같아야 된다. 그런데 지금 이거를 갖다가 다 구해볼 필요도 없이 실제로 A 곱하기 B를 구하면 A는 앞에 있고 B가 뒤에 있다 했죠. 잘 보세요. A가 앞에 있고 B가 뒤에 있어. 그러면 여기에서 우선 1,1 성분만 먼저 하나 구해봐. 그러면 A 곱하기 B는 A가 앞에 있고 B가 뒤에 있으면 1,2 성분은 앞에 일행하고 뒤에 1렬을 곱한 거다. 5하고 14. 5하고 14를 더하니까 얼마야? 5하고 14를 더하니까 19 이렇게 나와. 즉 A 곱하기 B는 이렇게 19로 출발할까? 1,1 성분이. 다 구하지 말고요. BA를 구해보겠습니다. BA는 B가 앞에 있고 A가 뒤에 오는 거야. 그러니까 B를 앞에 쓰고 A 1, 2, 3, 4를 뒤로 써. 뒤로 쓰게 되면 행렬의 곱셈이 이렇게 곱하다 보니까 곱하면 5, 곱하면 18. 5하고 18을 더하니까 얼마야? 24. 그러면 어차피 얘하고 얘가 벌써 다르지? 다르다는 건 무슨 얘기야? 나머지가 같아봤자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두 행렬은 같지가 않다. 그럼 무슨 얘기냐? 여기에서 이 A와 B를 곱해서 나온 행렬과 B에다 A를 곱해서 나온 행렬이 같지 않다는 것은 행렬과 행렬을 곱할 때는 곱셈의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선생님 저는 그것도 합니다.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얘기했죠?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정신 바짝 차려 끝까지 잘 봐야 돼요. 여기서 방금 우리가 확인했는데 이런 경우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모델을 얘기했어요. 하나는 A와 B는 곱셈이 가능하지만 B하고 A가 아예 곱셈이 불가능해서 같지 않은 경우도 있을 거고 또 A와 B가 차수가 똑같으면 곱셈이 가능해. 앞뒤를 바꿔도. 곱셈은 가능하지만 행렬 곱셈의 특징 때문에 좌변과 우변이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를 행렬의 곱셈에서는 곱셈의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제가 조금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 관계없는데 어설프게 공부하는 학생들 때문에 참 문제야. 가끔 문제에서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 집합과 명제를 공부했죠. 고등학교 1학년 때. 집합과 명제에서 참이라는 말을 들어요. 참과 거짓. 이 참과 거짓이라는 것이 수학 같으면 어떤 식이 성립한다, 또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하고 마찬가지인데, 이 참과 거짓 특징을 잘 봐야 돼. 명제에서. 이 정의부터 게으르니까 문제야. 참은 언제 참이냐? 100%.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을 때 참이야. 거짓은 뭐냐? 100% 거짓이란 뜻이 아니야. 거짓의 뜻은 참이라고 말할 수 없을 때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게 지금 명확히 구별이 돼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맨날 안 된다 이런 뜻이 아니야. 그렇지만 참했을 때는 항상 돼야 된다는 얘기야. 단 하나도 예외가 있으면 안 된다. 그럼 거짓은 뭐냐? 참이라고 말할 수 없을 때 거짓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식으로 우리가 뭐 교환법칙이 어떤 법칙이 성립한다, 어떤 법칙이 성립한다 그런 얘기하고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성립한다라는 것은 예외 없이 100%. 항상 성립해야 돼. 단 하나도 예외가 있으면 안 돼. 무슨 얘기 있어요? 근데 거의 성립은 돼. 다 거의 되는 것 같아. 근데 예외가 딱 하나 있다 이거야. 하나라도 있으면 우리는 성립한다고 말할 수 없어. 그때 우리는 성립한다고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항상 안 된다 이런 뜻이 아니야.
어떨 땐 되고 어떨 때 안 되면 항상 된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때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슨 법칙이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100%. 그러면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는 이거는 항상 안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항상 된다고 할 수 없다를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행렬에서 이런 것도 가능하죠. 무슨 알겠어요? 이게 가능하다는 게 무슨 알겠어요? A, B하고 B의 같은, 선생님, 아까는 안 된다면서요. 항상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어떨 땐 돼. 어떨 땐 안 돼. 그러니까 항상 된다고 말을 못 해. 항상 된다고 말을 못 해서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게 행렬에서 분명히 이런 거 나오지. A, B와 B가 같도록. 충분히 잘 쫙 맞추다 보면, 충분하게 우리가 A, B하고 B가 같은 것들을 구성할 수도 있어. 그러나 일반적으로 A와 B가 항상 같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A, B와 B는 같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나 문제에서 A, B와 B가 같도록 이렇게 나와도 성립하지 않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거는 그런 경우도 있지. 그래서 어떨 때 yes, 어떨 때 no면 그건 no예요. 알겠어요? 그다음 우리가 yes다, 참이다,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하려면 단 하나도 예외가 없어야 된다. 근데 그 예외가 있더라 이거야. 그 예외를 반례라고 해요. 그러니까 반례의 뜻은 뭔가 하면 이게 성립한다고 할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해. 그게 반례야. 무슨 얘기죠? 반례의 뜻이 뭔지 알겠어요? 우리가 예를 든다 이거야. 그 예라는 것은 이게 성립하지 않는다는 어떤 단 하나라도 성립하지 않는 그런 케이스를 찾아내면 우리가 이거는 반례다 이렇게 얘기하고 반례가 존재한다는 것은 그게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이 시간에 지금 행렬의 연산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2학 연산이죠. 일단 덧셈, 뺄셈, 실수배 그리고 곱셈이야. 나눗셈은 정의가 안 돼 있다. 왜 안 될까요? 그 원래 만든 사람이 안 했으면 우리가 됐어. 안 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행렬을 원래 그 만든 사람이 실베스타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요새 그 실베스타 스텔로 말고 그 훨씬 옛날에 만들었는데 처음에 이 사람이 했을 때 덧셈, 뺄셈, 실수배, 곱셈까지. 그럼 뭐 다행이지. 나눗셈이 안 되기 때문에 역행렬이라는 게 나온다 했어요. 이 시간에 공부한 걸 간단히 정리하면 덧셈, 뺄셈, 실수배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죠? 일단 덧셈, 뺄셈이 가능하려면 두 행렬이 형태 같아야 되고 같은 일체인 성분끼리 더하고 빼고 한다. 혹시 더하고 뺀 거에 대한 성분의 합을 구하라면 더하고 빼지 말고 각각의 성분의 합을 구한 다음에 더하고 빼면 된다. 마지막 곱셈했는데 곱셈은 형태가 같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물론 같아도 되죠. 그러니까 n차행렬끼리는 뭐 곱셈이 가능하다는데 우선은 가운데 숫자 같아야 된다. 결과 이렇다 이런 얘기 있고요. 그 다음에 행렬의 곱셈에서 중요한 사항은 이게 그 곱셈의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앞뒤를 바꿔서 곱한다고 항상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무슨 얘기겠죠? 우선 곱셈 교환 성립하지 않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에서는 A, B와 B가 같을 때 같은 경우도 다루게 됐는데 그 이유는 곱셈의 교환 법칙이 성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100%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어떨 때 되고 어떨 때 안 될 때 결론적으로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나온다. 거기에서 여러분 문제 용어에 대해서 혼돈이 없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제 보다 이 곱셈을 가지고 좀 날아다녀야 돼요. 상당히 날아다녀야 되는데 이 시간에 곱셈을 공부했죠? 시간 나면 행렬을 만들어서 실제로 이렇게 곱해가지고 계산 결과를 한번 써보는 연습에 숙달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했습니다.